반갑습니다. 탐험가 한길수라고 합니다. 만나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천직여행, 천직인터뷰의 천직가이드 정철상입니다. 오늘은 국내 최고의 탐험가 한길수 대장님을 찾아서 어린 왕자 카페를 찾아왔습니다. 여러분 주변에서 탐험가 만나보신 적 있으신가요? 영화나 소설이나 드라마에서만 아마 보시지 않으셨을까 싶은데요. 오늘은 직접 탐험가라는 직업을 가지고 계신 한길수 대장님을 통해서 그동안의 삶의 이야기와 성공 노하우도 들어보려고 하니까요. 끝까지 집중해서 시청하시기 권합니다. 오늘의 주인공 한길수 대장님을 모십니다. 대장님, 정교수의 인생 수업 채널 구독자분들에게 인사 부탁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탐험가 한길수라고 합니다. 만나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기대해 줘 좋겠습니다. 네, 탐험가 포스가 이렇게 쫙 나지 않으십니까? 한길수 대장님은 평생도록 이제 전 세계를 여행해 오셨는데요. 사진작가이자 이렇게 탐험가로도 알려져 있습니다. 자기소개 조금 더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이제 공식적으로는 자동차 탐험가고요. 사진작가로도 활동하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양평에서 조그만 카페를 운영하고 있지만 지금도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기도 하고 1년에 한 6개월 정도 해외를 다양한 탐험지를 탐험하고 있고요. 주로 이제 자동차를 가지고 대륙 탐험을 주로 했습니다. 그래서 자동차 탐험, 또 사하라 사막 탐험, 북극 탐험, 그리고 이제 저는 개인적으로 책을 좋아해서 책을 탐험하기도 하고 요즘에는 이제 학생들, 사람을 탐험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야, 정말 모든 것들을 탐험한다. 우리가 미지의 세계를 우리가 이렇게 탐험하고 계시다라는 그런 느낌들 가지게 되었는데요. 보통 사람들은 이렇게 탐험가라는 직업에 대해서 전혀 사실 상상을 못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탐험가같이 사실 조금 더 어떤 직업인지 상상을 못 하시는 분들이 있어. 그냥 뭐 여행을 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막 인디애나 존스에서 나오는 어떤 그런 탐험가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었어요. 아까 자동차 탐험가라고도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이게 그런 게 뭐지? 이렇게 이제 생각하는 경우도 있을 것 같아서 조금 더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죠. 직업적 카테고리에서 우리가 쉽게 접할 수 있는 직업군이죠. 뭐 탐험가라고 하면 뭐 아문세, 또 뭐 국내에서는 또 뭐 허영호 씨라든지 박영숙 씨 이런 분들을 떠올리기도 하는데요. 사실은 일반인들도 탐험가일 수 있습니다. 그것이 이제 어떤 그 장르에 국한돼서의 문제이지 우리가 도전해보지 않은 새로운 것, 그리고 남들이 시도하지 않은 것들을 먼저 시도해보는 사람들, 그리고 개척가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을 저는 개인적으로 탐험가라고 생각하고 있는데요. 저는 20대부터 지금까지 한 30년간 전 세계의 그 나라들, 문화, 그리고 사람들을 탐험해왔고 지금도 제가 경험해보지 않은 새로운 세계를 향한 도전을 끊임없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도전하는 사람, 그리고 새로운 세계를 향해서 용기를 내는 사람을 저는 탐험가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세계에서 끊임없이 이렇게 도전해 나간다라는 게 우리 한국 사람으로서는 하고 싶은 마음은 많아도 쉽지 않은데요. 이런 마음은 어떻게 생기셨는지 청년 시절에 대한 이야기를 비롯해서 이제 할 건데요. 어린 시절에 어떤 아이였길래 이런 꿈들을 꾸게 되었는지도 궁금합니다. 뭐 저는 그냥 평범한 그냥 소년이었어요. 그냥 수줍고 또 내성적이고 말수도 많지 않고 그런 사람이었지만 내면에 이런 건 있었어요. 남들이 가지 않는 길을 가봐야겠다. 그리고 새로운 것에 대한 호기심이 많아서 그 초등학교, 중학교 때부터 뭐 기차를 타고 멀리 가거나 또는 뭐 동굴 탐험을 가거나 그러니까 친구들이 하지 않는 짓들을 혼자 아주 그냥 원래 숨어서 하는 경우가 많아요. 뭐 다락방에 숨어서 책을 본다라든지 뭐 전철, 그 당시에 전철 새로 생겼을 때 서울에서 전철 타고 인천 끝까지 가본다든지 뭐 부산까지 한번 가본다든지 그러니까 과연 가능할까 하는 것들을 그냥 그 어린 나이지만 한 번씩 시도해봤는데 그 짜릿함이 있었어요. 그리고 남들이 해보지 않은 것에 도전하면서 그 나름대로의 어떤 희열, 쾌락 같은 게 있더라고요. 청소년 시절에도 그러면 그렇게 계속 여행을 하시거나 하셨는지 그때 혹시나 어떤
어렸을 때 어떤 깨달음이나 이런 것들이 또 나중에 인생에서 도움이 되는, 기억나고 도움이 되는 것도 있잖아요. 그런 것도 있을까요? 글쎄 약간 뭐 슬픈 이야기 아니면 나름대로의 어떤 갈등, 고민에 대한 얘기인데요. 저도 어린 시절에 뭐 보통 이렇게 성공했거나 아니면 자신의 길을 걷는 사람들의 스토리를 보면 불우한 환경에 있었던 분들이 많았어요. 뭐 고생했다라든지 집안 환경이 안 좋았다든지. 저도 사실은 비껴나지 않았는데 아버님이 이제 약주도 좋아하셨고 어머님은 자식들을 위해서 굉장히 많이 헌신적이셨는데 아버님이 좀 방황을 하셨던 것 같아요. 근데 그런 모습을 보면서 내면에 이제 트라우마도 있었고 또 아버님이 약주하시면서 어머니와의 갈등이 있어서 그런 혼자만의 어떤 고독한 시간도 많이 있었죠. 그리고 이제 고등학교를 다닐 때만, 중학교를 다닐 때만 해도 학업에 대한 이게 학문이 무엇인지, 배움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몰랐기 때문에 공부는 해야 되는데 이게 옆에서 공부를 케어해 주시는 분도 없고 스스로 인생을 개척해야 되는 그런 시기였는데 결국 고등학교를 진학할 때 이제 중학교 때부터 공부를 잘 못했기 때문에 일반 인문계를 진학하지 못하고 실업계를 가게 된 거죠. 근데 그게 결국은 나중에는 큰 전화위복에서 좋은 계기가 됐지만 실업계를 다니면서 그 좌절감이 어마어마했어요. 왜냐하면 저는 강남에서 살았고 강남에 서울고 경기고 뭐 상문고 그 당시 정말 파락군이라는 정말 좋은 학교에 있는 고등학교들이 많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동네 반포 아파트 살면서 저는 서울에 있는 한양공업고등학교라는 실업계 고등학교를 다니면서 3년 내내 그 어떤 수치심, 부끄러움, 자괴감이라는 게 있었어요. 그거를 그렇게 생각하지 말았어야 되는데 같은 아파트 사는 다른 친구들은 서울고등학교를 다니고 이렇게 하니까 학교를 알리는 것도 참 부끄럽고 그리고 그 당시 연애도 했지만 사랑하는 뭐 애인한테도 학교를 약간 숨겨야 되는 그런 약간 슬픈 사연들이 있었던 거죠. 근데 그런 그 내면의 그 어떤 갈등들을 겪어내면서 스스로 많이 성장했던 거예요. 그리고 미끄럼이 됐던 것은 실업계를 다닐 때 다행히도 공부를 열심히 해서 우등상을 받으면서 내신 성적이 1등급이면서 대학 가는데 오히려 인문계 고등학교 다닐 때 친구보다 더 좋은 결과로 좋은 대학을 가게 된 거죠. 여러분 안 좋은 일이 있었으면 전환점이 있다. 열등감이나 이런 것들도 에너지로 다시 전환시키는 힘 이런 것들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 청년 한결수도 이제 궁금한데요. 이렇게 이제 성장한 청년 한결수는 대학생을 또 빼놓을 수 없잖아요. 또 좋은 대학을 가셨다라고 하니까 전공은 또 어떤 걸 선택하셨으며 대학생활은 또 어떠하셨는지도 궁금합니다. 다행히도 뭐 열심히 공부해서 그리고 이제 실업계를 통해서 내신 성적 1등급이라는 그 좋은 페이버죠. 그거 덕분에 한양대학에 동문학에 입학하게 됐고요. 근데 동문과는 제가 원래 원했던 과는 아니었지만 동문학을 전공하다가 이것이 내 삶에 큰 의미가 있지 않겠다라는 판단 때문에 다시 이제 삼수를 해서 한양대 영문과를 들어가게 됐죠. 그래서 영문학, 한양대 영어 영문학을 전공하게 됐고요. 영문학이라는 것은 사실은 문학의 카테고리인데 저는 사실 고등학교 다니면서 제대로 그 인문계 고등학교 수업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학문적인 어떤 그 기본 소양이랄까 학문적 베이스가 좀 약간 허약한 상태였어요. 그래서 대학생 때 거의 대학을 뭐 휴학도 하고 군대도 갔다 오면서 한 7, 8년을 다녔는데 거의 도서관에 살았습니다. 아 진짜요? 그렇게 하지 않고 같은 과에 있는 친구들 다 보니까 전교 1, 2등 하던 친구들만 많이 든 거예요. 그 친구들과 경쟁하려니까 우리 대학 교재를 달달달 외우지 않고는 그 친구들과 경쟁에서 살아남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대학생 때는 본의 아니게 뭐 교재를 거의 다 외우는 지경까지 됐고 거의 영어 사전을 통째로 외울 정도로 그래서 상상하지 못했던 빅뱅이 대학생 때 저한테 일어난 거죠. 그래서 대학교 때 그 열등감으로 인해서 영어, 스페인어, 일본어, 독일어 그 다음에 러시아어까지 배우게 되는 기억을 토해낸 거죠. 야, 그게 기반이 또 되었군요. 그렇죠. 이제 그 어떤 그 열등감 내지는 그 같이 있던 반 친구들보다 내가 우월하지 못하다는 생각 때문에 이것을 만회하고 극복해야 됐다는 생각 때문에 도서관에서 살면서 어학 공부, 역사 공부, 그 다음에 이제 대학생 때 아시겠지만 대학생 때 이미 세계 일주를 다 했거든요. 네. 그러면서 이제 과외도 하고 알바도 하고
글도 쓰고 뭐 책도 쓰면서 다양한 그런 경험을 하면서 제 인생의 어떤 밑거름을 그 대학생 때 다지게 된 거예요. 아니 대학생 때 책을 쓰셨습니까? 그 나중에 쓰신 게 아니고. 나중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책 쓰는 이야기가 또 있으니까 여러분 네. 다음 편에서 기다려 주십시오. 네. 청년 시절에 이 일을 탐험가, 사진작가 이런 일들을 할 거라고 생각하신 적이 있으신지 네. 앞으로 청년 시절에는 뭘 해야 되겠다 이런 다짐을 꿈꿨는지 이런 것도 궁금합니다. 사실은 지금 이 길을 오게 된 데는 물론 이제 대학생 때 배낭여행하면서 전 세계를 탐험하고 주유했던 경험이 주요하긴 했는데 이것이 제 인생의 목표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어요. 이제 오다 보니까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저는 살아오면서 제가 가장 행복했고 또 제가 가장 좋아하고 내가 가장 잘할 수 있는 일을 하면서 지나온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인생이라는 것이 꼭 성공해야만 정답은 아니지만 성공을 향한 가장 단초, 가장 밑거름은 결국은 가장 좋아하는 일 그리고 그 일이 행복해야 되고 그 일로 인해서 다른 고민이 없을 때 그 인생은 잘 풀릴 수밖에 없죠. 저는 사실 대학 마치고 누구나처럼 어떤 그 경험이 없기 때문에 대기업에 취직했습니다. 바로 취업을 했어요? 네, 대학 졸업하고 방법이 없어서 근데 이제 취업을 하게 된 어떤 목표는 있었죠. 대학생 때 전 세계를 다녀온 경험을 통해서 그 당시 이제 무역 종합상사라고 무역을 전문적으로 하면서 해외에 수출하는 그런 기업들이 있었어요. 직장생활 이야기는 나중에 나중에 2부에서 또 될 거기 때문에 거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청년 시절이기 때문에. 네. 그래서 대학생활 하는 동안에도 해외여행을 조금 더 많이 가고 싶어가지고 중국집에서 철가방도 오토바이 배달 일도 하셨다는 이런 이야기 들었거든요. 어떻게 그런 마음 또 먹으셨는지. 이제 하나의 에피소드죠. 네. 저는 어린 시절에 중고등학교 대학 시절에 안 해본 일이 없어요. 신문 배달, 우유 배달, 짜장면 배달, 슈퍼 자전거 배달, 그 다음에 뷔페에서 서빙하기 그냥 그 또래 할 수 있는 일들은 그냥 닥치는 대로 도전해 봤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제 아르바이트를 해서 뭔가 현금을 모아야 내가 여행을 할 수 있었기 때문에 군대 갔다 오자마자 처음 시작한 게 아까 말씀하신 게 짜장면 배달인데 그냥 어디 강남역 뒷골목 가다가 짜장면 배달 거기 이렇게 사람 모집한다고 그냥 들어갔죠. 들어가서 저는 이제 20대 초반이지만 제가 유럽 여행을 가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제가 여기서 한 달 동안 열심히 일할 테니까 그 당시 보통 이제 하루 일당이 8,000원이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사장님한테 제안을 했죠. 사장님 제가 이래서 외국을 가야 돼서 돈을 모으고 있는데 제가 홀서빙도 열심히 하고 청소도 하고 배달도 남들보다 빨리 할 테니까 하루에 10,000원씩 주시면 어떻겠냐고 딜을 했어요. 근데 사장님이 이렇게 위아래를 보시더니 흔쾌히 그러자고. 그래서 배달도 정말 남들보다 빨리 하고 시간 날 때 청소하고 그리고 홀에서 또 같이 손님들한테도 잘 이렇게 하니까 그 사장님이 좋아하시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적극성이 있고 뭔가 아이디어가 있으니까 사람들이 그 생각을 이렇게 수용하면서 저를 또 이렇게 배려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인생은 내가 먼저 적극적으로 나서고 제안하면 길이 열리는 거예요. 그때 이제 그래서 처음으로 이제 여행 가기 위한 그 자금 마련해서 짜장면 배달을 그때 처음 하면서 그런 식으로 시도를 하게 된 거죠. 그 짜장면 배달도 굉장히 적극적으로 단순히 우리는 뭔가 주문받고 이렇게 배송하고 하고 끝나는 건데도 직접적으로 홀서빙에서부터 다 적극적으로 했다는데 참 감동 깊고요. 그리고 또 그러고도 또 자금을 더 모으기 위해서 제가 들었던 이야기가 홀트 아동복지원에서 입양하는 아이들을 그 얘기는 지금은 사실은 이제 흔치 않은 일이지만 그 당시에 해외를 가는 일이 쉽지 않았어요. 30년 전이고 비행기를 타는 일도 흔치 않은 일이었는데 저도 이제 처음 해외를 가게 되니까 그냥 해외 가는 것 자체가 그 비행기 값으로 굉장히 그 문턱이 높았죠. 그렇죠. 근데 그 장벽을 넘기 위해서는 저렴한 항공료를 찾아야 되는데 끊임없이 고민하던 중에 어떻게 우연히 신문에 보니까 홀트 아동복지를 통해서 아기를 입양해서 아기를 이제 현지 양궁을 이렇게 전달을 하면 조금 저렴하게 갈 수 있다는 얘기를 듣고 찾아보니까 이제 그 당시 그 입양 기관에서 아기들을 데리고 가면 그야말로
일일이 직원이 다 가야 되잖아요. 안 그러면 이게 이제 직원도 가기도 하지만 주로는 이제 그 아기들을 케어할 수 있는 경험이 많은 네. 어머니들 네. 좀 이렇게 안정감 있고 뭔가 이렇게 해외에도 많이 다녀보신 분들이 주로 했는데 저는 학생인데 있을 수가 없는 일이죠. 근데 한 달 내내 계속 전화를 했어요. 그곳에. 그랬더니 그 전화 받으신 분이 뭐 짜증도 나시고 답답하기도 하고 속상하기도 하시니까 맨날 뭐라 그러다가 한 달 뒤에 전화가 온 거예요. 거꾸로. 네. 한길수 씨죠? 그랬더니 예 전대요. 그랬더니 오래요. 네. 그랬더니 나보고 이거 할 수 있겠네. 이거 어떻게든 해보겠다고. 네. 그래가지고 거기 주변 사람한테 이제 도움을 받아서 애기 케어하는 방법을 배워서 결국은 제가 학생으로서는 최초인지는 모르겠지만 보통은 일반적으로 애기들을 그 데리고 해외를 데려간다는 게 쉽지 않잖아요. 애기 둘을 데리고 둘을? 하나도 아니고 두 명을 데리고 네. 이름이 이제 재영이하고 은지였는데 이게 사실 정말 상상이 안 되는 일이에요. 비행기 타서도 애들 키워야 돼요. 그러니까. 그 일을 그분이 동시에 맡기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도 엄청난 결단하신 거죠. 고민하요. 여러분 세상에 원하는 게 있으면 원한다라고 이렇게 외쳐야 됩니다. 그렇죠? 나중에 또 다시 돌아오니까요. 그렇습니다. 지금은 그때에 비해서 해외여행이 굉장히 자유로워졌거든요. 그렇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코로나가 한 3년째 불어닥치면서 해외여행이 쑥 줄어들었고 요즘 청년들은 또 어떤 일부 청년들은 코로나 때문에 연인해서 못 가겠다 이렇게 하는 청년들이 있어가지고요. 이런 청년들에게 또 어떤 조언을 가고 싶은 청년들이나 또 뭐 물고 싶은 청년들한테 조언을 해주신다면 지금은 사실 코로나 때문에 물리적으로 우리가 이 해외 환경을 접하기가 쉽지 않잖아요. 사실은 저도 코로나 덕분에 해외를 못 갔죠. 그래서 이제 그냥 국내 제주도 여행 정도 다녀오고 말았는데 그냥 뭐 근데 지금은 좀 많이 조금 이렇게 완화가 돼서 뭐 이제 갈 수 있는 나라들이 많이 늘어났는데 그렇죠. 뜻이 있는 곳에 길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해외여행을 가라고 권장하기도 사실은 지금은 다 개인적인 어떤 판단이 다 있으시니까 근데 어떠한 장애가 있다고 못 갈 일은 아닌 것 같아요. 제가 요즘에도 유튜브를 보니까 이런 코로나 환경에서도 열심히 다니시면서 마스크 쓰시면서 유튜브 하시는 분들도 많아요. 저분들이 요령껏 랜선 투어 이런 걸 또 보여주시고 하니까 그러니까요. 물론 이제 코로나가 그게 엄청난 장벽이긴 하죠. 그리고 두렵기도 하고 실제로 코로나를 저도 겪어봤지만 그게 참 무시무시한 병이더라고요. 하지만 뜻이 있으면 또 해외를 나가야 되는 상황이 오면 이거는 뭐 물불 안 가리고 가야 되는 상황인 거고요. 근데 지금 이제 워낙 많아졌으니까 이제 젊으신 분들이 뜻이 있다면 과감하게 도전해보라고 권하고 싶고요. 이제 그걸 넘어서서 기본적으로 해외 여행이라는 것은 나의 자아를 확장시키는 일이고 또 내가 그동안 경험해보지 못한 어마어마한 세상들을 내가 빅뱅이 일어나는 상황들을 마주하는 일이기 때문에 저는 젊은 분들에게는 어떠한 형태로도 적극적으로 추천하고 권하고 싶어요. 그 자체가 어마어마한 행동입니다. 근데 이 성실한 학생들 중에서도 나중에 언젠가 시간적인 여유가 많이 생기면 그때 여행을 갈 거야 라고 하면서 아르바이트하고 스펙 쌓고 대학생활하고 공부하느라고 여념이 없는 이런 청년들도 있거든요. 많죠. 이런 청년들에게 마지막으로 말씀 1부의 마지막으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살아보니까 인생에는 내일이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오늘을 내가 생각한 판단을 오늘 실행하거나 오늘 나의 꿈을 설파하고 실행하지 않으면 그 기회가 다시 오지 않을 수도 있고 나의 꿈이 바뀔 수도 있고 기회가 박탈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저는 항상 실행을 중요시 합니다. 액션. 그래서 저는 평생을 두려워하는 일을 도전하고 살았지만 어떠한 생각이 떠오르면 저는 바로바로 실행에 옮깁니다. 사실은 주변 사람들이 뭔가를 떠올렸을 때 바로바로 실행하는 게 쉽지 않은데 어렵죠. 근데 그것이 저는 한 30-40년간 체득이 되다 보니까 무슨 결정에 서고 해야 되는 일이 생기면 저는 당장 right now 실현을 해요. 근데 그것이 몸에 배면 인생을 살아가는데 굉장히 편안하고 수월해집니다. 근데 이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젊은 분들이 이제 대학 공부하고 스펙 쌓고 해야 될 일이 많지만 저는 대학생 할 때 공부하고 스펙 쌓는 일도 중요하지만
내 땅이 아닌, 내 나라가 아닌, 내가 살아온 환경이 아닌 새로운 세상을 향한 도전, 그리고 우리가 경험해보지 못한 것들을 경험하고 또 다른 문화를 체득하면서 나의 어떤 그 지경을 넓히고, 그 다음에 나의 그 스펙트럼을 넓히고, 그 다음에 나의 인지 능력을 확장시키고, 그리고 내 감각의 수용 능력을, 범위를 넓히는 일은 다른 무엇보다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학업보다 스펙보다 더 중요한 것이 경험을 쌓는 일이에요. 그리고 더해서 여행이라는 경험. 여행은 정말 너무나 많은 것들을 함축적으로 나에게 스며들기 때문에 여행만큼 좋은 교육과 배움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여행은 다른 무엇보다 먼저 하시라고 제가 감히 권면드립니다. 네, 맞습니다. 이게 우리가 요즘은 기업에서도 질문할 때 학교 안에서 공부하고 학교 밖에서 이제 열심히 열정적으로 쏟은 것들을 이야기하는데요. 이게 학교 밖의 공부도 하나의 큰 인생 공부다라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1부 이렇게 마치고요. 2부에서는 천직을 찾은 성공 요인까지 말씀드릴 테니까요. 다시 또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모두 안녕. 반갑습니다. 고맙습니다. 엄청난 걸 깨달았죠. 어떤 거 직장 생활은 하면 안 되는 것. 아, 그런 직장생활. 사표를 내고 나오니까 많이들 좋아하시더라고요. 아우, 잘 나갔다. 너무 잘 나갔다.